그리고 이 선거 개표 보정은 워낙 쉬운 게 이 당사자가 투표 보전함 신청하고 재검 신청하면은 웬만하면 해줘요. 당사자가 왜 하냐면은 재개표할 때 비용을 당사자에게 청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이나 지금 이슈가 되는 지역구가 지금 민경욱 지역구하고 오세훈 지역구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재개표 신청하면은 이런 이유로 재개표 좀 하자. 그럼 법원이 아니 돈을 뭐 당사자가 내는데 굳이 뭐 안 해줄 이유 있겠어요? 그럼 만약에 지금 상태 같은 경우는 내가 오세훈이나 민경욱이면 이렇게 하겠어요. 아, 나는 좀 확신이 없는데 우리 보수 지지층이 워낙 의혹을 많이 제기하니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 통합 차원에서 한번 재검표하는 게 나쁘지 않지 않냐? 특히 이제 사전 투표가 유례 없이 높았으니까 그로 인한 혼란도 있다. 아니 그러면은 법원이 자 돈 네가 낼 거지 왜 우리가 낸다. 그러면 저 슈퍼챗 터리범들이 돈 내게 해가지고 그럼 끝나잖아요 재개표하면은. 그래서 굳이 내가 낄 필요가 있나 했는데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재개표 가가지고 조속히 이 논란을 정리할 생각들이 없어요. 이 슈퍼챗 터리 유튜버들도 그렇고 미통당도 그렇고 질질 끌고 가서 계속 돈 털고 총선 참패 면죄부 받고 지금 이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주 중장기 미제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낙선자가 제가 말한 대로 당선자를 위해서라도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자. 그리고 지금 있는 이 모든 이 혼란을 가장할 수 있는 원동력은 사전투표가 워낙 갑자기 높아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그걸 법원에 설득해서 까보자. 끝나지 않습니까? 이걸로 슈퍼챗 받고 뭐 국민진상규명위원회 할 게 뭐가 있어요 이게? 진상규명단 꾸릴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당사자가 나서면 되는데. 근데 좀 당사자가 안 나서죠? 저 안 나서려고 그러죠? 자신 없으니까. 수도권에서 낙선한 자기가 봐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개표 참관인들 다 보냅니다. 후보자들이. 선관위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거 다 했는데 전산 조작? 이게 무슨 뭐 은행에서 온라인 뱅킹 하는 줄 아세요? 이 선거 투표가 전자 투표라 그러니까 무슨 온라인 뱅킹 하는 거 같은 건 줄 아나 본데 온라인 뱅킹이 아니고 정확히 따지면은 그 우리가 돈 입금하면은 현찰 입금하면은 이 전자로 돈 세주지 않습니까?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전자 투표가. 이 투표감 쫙 보면요. 자, 오세훈 고민정 해가지고 쫙 이 레일로 가면서 표를 분리시킵니다. 기계가. 오세훈 쪽으로 모아주고 고민정 쪽에 모아줘요. 100표가 되면 딱 끊어줘요. 그럼 그 100표를 선관위 직원과 참관인이 보고 아까 말한 은행에서 있는 걷다가 집어넣어서 100표를 딱 세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선관위원장이 도장을 딱 찍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실상 수작업이에요. 표만 분리해 주는 거지 기계가. 수작업인데 무슨 전산 조작이 있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간단히 끝낼 수 있는 것을 제가 볼 때는 안 할 것 같다 이거죠. 안 할 것 같다는 거. 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자들도 안 할 것 같고 미통당도 안 할 것 같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러니까 열내지 말라는 겁니다. 당사자가 도망가고 있는데 의혹 제기한 자도 도망가고 있는데 왜 나머지들이 돈 써가지고 시간 낭비해요. 지금 이 문제 제기하는 두 포스트가 가장 아주 악랄하게 거짓 선동하는 두 포스트가 이 공병호라는 자하고 가세현 무리들입니다. 근데 이 공병호 조금이라도 양심 있으면은 지금 잠수 탔어야죠. 이 미래한국당이라는 이 비례정당 이 공관위원장 해가지고 대형 사고 쳐가지고 총선 패배의 주범이 도저히 유튜버로 면이 안 서니까 이제 나타나서 개표 부정을 마구잡이로 선동하고 있습니다. 마구잡이로. 이자가 지금 개표 부정을 얘기하는 원래는 이거였어요. 원래는 사전 투표와 본 투표는 어차피 모집단에서 분류된 거죠. 그러니까 사전 투표 플러스 본 투표가 총 투표 합 아닙니까? 거기서 사전 투표가 지금 26%인가요? 그리고 본 투표가 그러면 42%인가요? 66%니까 26,
44%겠네요. 26%에다가 한 40%, 26%대 40%, 그래야 66%죠. 총투표가. 그러니까 26%의 사전투표가 40%의 본투표는 투표 성향이 완전히 똑같아야 된다는 전제를 세우고, 왜 사전투표에서 더불당이 13% 이상 앞섰냐? 253개 지역구에서 더불당이 사전투표를 다 앞서는 확률은 뭐 수백조 분의 1이라는 미친 소리를 완전히. 아니, 이 작자 이거 경제학 전공했다면서요. 경제학은 그래도 숫자 좀 보지 않나요? 아니, 그리고 정당의 공관위원장까지 했는데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성향 차이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자가 지금 당에 들어가서 공천했단 말입니까? 자, 사전투표가 문제가 아니고 같은 날 본투표를 해도요, 오전 투표와 오후 투표의 성향이 다릅니다. 오전 투표가 대부분 보수층, 오후 투표가 대부분 좌익층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몇 번의 이 역전승이라고 이뤄지는 일들이 벌어진 게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이해창 때 오후 3시 이후에 이른바 그 당시 386, 지금 386이죠. 50대가 넘었죠. 그 당시 386이 와장창 몰려가면서 오후 3시 이후에 역전돼 버린 거 아닙니까? 그 역전된 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때는 방송사 출구 조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방송사 출구 조사가 오후에 막 1시, 2시에 새 나왔었어요, 그때는. 이게 아마 2010몇 년부터는 이게 원천적으로 안 나왔는데 2002년, 2007년까지는 2002년 대선 때 이제 당일날 선거하지 않습니까? 오후 1시, 2시, 3시에 이 방송사 출구 조사가 2시간 만에나 이렇게 집계를 하는데 세워 나와요. 그럼 3시에 이해창이 앞서고 있는 거야. 이해창 앞서 있어. 그럼 막 386이 막 들어가가지고 오후 3시, 4시, 5시, 6시 이 투표로 역전을 시켜버립니다. 그 정도로 오후 투표와 오전 투표의 서양차가 큰 거예요. 이게 또 한 번 벌어졌던 사건이 2010년도 지자체 선거인데, 이제 이명박 때인데, 그때는 두 가지 문제가 터졌어요. 지금 말한 오전 오후 투표차도 있었지만은, 그때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거는, 왜 여론조사에서는 죄다 이명박 당의 지자체 단체장이 다 앞서고 있는데, 왜 막판에서 다 뒤집어졌냐. 싹 다 뒤집어졌습니다, 그때. 그럼 여론조사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걸 처음 밝혀낸 게 저 정몽준 씨의 아산재단이 밝혀냅니다. 그때까지 여론조사는 모조리 집전화만 가지고 했어요. 유선전화. 왜냐하면 이게 그 당시 개인정보 문제로 휴대폰 번호로 여론조사를 못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다 집이나 이쪽 전화, 집전화, 그러니까 유선전화로만 전화를 했는데, 유선전화로 전화를 받는 사람들과 이제 그때는 한창 이제 막 이 핸드폰 들고 다닐 때 아닙니까? 핸드폰 들고 다니는 사람의 정치 성향이 다르다. 유선전화 쓰는 사람들이 보수적이고 핸드폰 쓰는 사람들이 더 좌쪽이다. 근데 지금까지 여론조사는 모두 무선만 했기 때문에 보수 표본이 과대하게 대표되면서 여론조사에서는 보수당이 이기는데 실제 선거 들어가서 다 깨져버립니다. 깨지는데 이것도 막 이때도 이제 방송사 출구 조사가 새 나왔습니다. 이때도. 이때 제가 잘 기억나는데, 왜냐면 그때 이제 한명숙이랑 오세훈이 엄청난 접전을 벌일 때였어요. 2010년도 선거 때. 그때 서울의 구청장들은 다 떨어졌고요. 구청장은 거의 전패당했고, 오세훈 하나만 버티는데 한명숙과 오세훈이 가는데, 역시 3시까지는 방송사 출구조사에서 오세훈이 7% 이긴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해요, 그때는. 근데 3시부터 이제 몰려오는 겁니다. 이 좌익들이 몰려 들어와서 3시 내지 5시에 따라 붙는데, 그때 아마 방송사 출구조사가 뭐 거의 0.1%인가 0.2% 차이가 났어요. 오세훈이 0.2%인가 이기는 걸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7%를 지고 있다가 오후 3시까지 한명숙이 7% 따라 붙은 거예요, 오후에. 한마디로 오후 투표가 좌성향이 강하고
핸드폰 사용자가 자성향 강하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역전승이, 네, 그때 물론 오세훈이 이겼지만은 엄청난 역전이 벌어진 거죠. 자, 그러면은 아침에 투표하는 사람과 오후에 투표하는 사람의 투표 성향도 다른데, 핸드폰 쓰는 사람과 집 전화 쓰는 사람도 투표 성향이 다른데, 사전에 투표하는 사람과 본 투표하는 사람도, 이건 투표 날짜가 달라져요. 지금 시간대만 해도 투표 성향이 달라지는데 투표하는 날짜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투표하는 투표소도 달라져요. 이게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전 투표는 한 지역구마다 대개 한 7개에서 10개 정도 투표소가 설치됩니다. 근데 본 투표는 한 70개에서 100개가 설치가 돼요. 10배 차이 나요, 투표소 차이가. 그러니까 본 투표를 간다는 얘기는 선거 날짜에 간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본 투표를 간다면은 대부분 집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의 투표소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사전 투표는, 우리 마포구다 그러면은 마포 10개밖에 없어요. 원래는 마포가 본 투표 때 100개가 설치가 돼요. 그럼 내 집 근처에서 할 수가 있는데, 사전 투표하려면은 제가 마포 안에서 투표하러 가더라도 이거는 집 근처에 없을 가능성은 높죠. 10개밖에 없으니까. 그럼 차 타고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럼 이 투표하는 사람이, 자, 토요일, 금요일 사전 투표를 할까? 아니면은 수요일 날 이제 본 투표 할까? 굉장히 많은 라이프 스타일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자, 금요일, 토요일 날 집에 하루 종일 있는 주부를 예를 듭시다. 주부를. 하루 종일 있는 주부. 왜 주부 예를 들냐면은, 주부가 가장 반문재인 성향이 강한 집단입니다. 전반적으로 여성이 문재인 지지가 높은데 주부만큼은 가장 이 반문재인 성향이 강한 집단이에요. 하루 종일 집에 있는 주부라고 칩시다. 집에서 빨래도 하고 하겠죠. 그 사람이 이 금요일날 사전 투표를 가려면은 집 밖으로 나가서 차를 타고 나가야 돼요. 마포구 관내라 하더라도 일단 집 근처에 투표소가 없을 가능성이 높죠. 10개밖에 없으니까. 그럼 왜 사전 투표합니까? 어차피 수요일도 집에서 나가야 되는데 금요일은 집에서 나갈 일이 없어요. 원래 나갈 일이 없는데 왜 집에서 멀리 떨어진 저 투표소로 가야 되죠? 금요일날? 안 가죠. 안 가고 본 투표 때 가는 거죠. 왜? 집 근처에 투표소가 세워지니까. 자, 그러면 주부가 사전 투표할 확률보다 본 투표할 확률이 훨씬 높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주부는 반문재인 집단이에요. 그럼 본 투표에서 반문재인 표가 나올 확률이 훨씬 높아지잖아요. 투표 날짜와 투표장 거리가 라이프 스타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라이프 스타일 따라 가지고 달라지고, 그 라이프 스타일은 그 사람의 계급, 계층, 직업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럼 반대로 사전 투표하는 사람 누구겠어요? 가급적 금토에 집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이겠죠. 집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사전 투표할 가능성은 없죠. 어차피 나가는데, 나가서 만약에 금요일이다 그러면 직장 갈 거 아닙니까? 그럼 어차피 차 타고 나가는 김에 차를 타잖아요, 직장에. 마포에서 산다 해가지고 설사 직장이 마포에 있다 하더라도 자기 집 근처에 직장 있는 사람 몇 명을 합니까? 저같이 집에서 직장까지 1분 거리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차를 타고 나가니까, 그럼 나가는 김에 자, 투표하자. 이래서 한마디로 직장인들의 사전 투표가 훨씬 높게 돼 있습니다. 그럼 직장인 누굽니까?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노조, 친문재인이죠. 본 투표를 많이 하는 주부들은 반문재인이고, 사전 투표를 많이 하는 직장인들 화이트 칼라나 블루 칼라 둘 다 친문재인 아닙니까? 사전 투표가 당연히 문재인 쪽에 높게 나오게 돼 있죠. 자꾸 연령을 따지는데, 연령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연령보다 더 중요한 게 직장이에요. 이거는 밖에 나가는 사람이냐 안에 있는 사람이냐가 훨씬 중요해요. 사전 투표하느냐 본 투표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투표 성향이 완전 다르고 의도가 개입되는데, 이 공병호란 자는 무슨 미국의 무슨 통계학자 예를 들면서 사전 투표와 본 투표가 이렇게 다를 경우는 수조 원분의 1이라는 망언을 한 망언. 제가 얘기한 거 반박을 해보세요 한번. 제 말이 틀린지. 오전 오후 투표도 투표 성향 다른데 날짜하고 투표소가 바뀌는 데 있어서 어떻게 투표 성향이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었죠, 이번에는. 문재인이 언제 투표했습니까? 문재인이 사전투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사전투표하는 거 큰 문제예요. 사전투표는 본투표 때 정말 이 시간이 안 되는 사람만 하는 게 사전투표인데, 이 대통령이라는 자가 뭐가 바쁘다고 지가 사전투표합니까? 그럼 무슨 얘기예요? 사전투표 여론몰이를 한 거예요, 더불당에서는. 사전투표로 때려 부수자. 반면 보수 어떻게 했어요? 제가 원래 사전투표 얘기하니까 사전투표 하지 말라고 우리 게시판에 난리가 조작한다고. 그래서 제가 강화도까지 간 거 아닙니까? 본투표 하려고. 저 최락 대표는 삼척까지 갔잖아요. 여기서 사전투표하면 되는 사람들인데, 본투표 하려고 우린 강화도하고 삼척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이 선거 마케팅 차원에서 문재인 쪽은 사전투표로 몰았고, 보수 쪽은 본투표로 몰지 않았습니까? 이 가세현과 공병호에 선회된 개돼지들은 또 이런 말도 하네. 보수에서 사전투표하지 말고 본투표로 하라는 말 듣고 본투표한 사람 몇 명이나 있냐. 이런 무식한 자들에게, 아니, 몇 명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공병호란 자가 얘기한 대로 사전투표하고 본투표가 똑같으려면은 무작위 추출해야 돼요. 무작위 추출. 조금이라도 뭔가 의도가 들어가면 그건 무작위 추출이 아니에요. 그러면 통계가 달라져야 정상인 겁니다. 우리가 같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게. 그게 몇 명이든 관계가 없어요, 그게. 그래서 당연히 사전투표에서 큰 차이가 난 거죠. 난 물론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큰 차이가 나냐? 그거는 그냥 이상하다는 거죠. 그냥 예상 바뀌네. 예상 바뀌라고 얘기하려지 그걸 조작이다? 원래는 한 6% 차이 날 줄 알았는데 13% 차이 났다. 너무 크게 났으니까 조작이다. 이게 왜 무식한 발언입니까? 본인들 예상이랑 다르면 조작이에요? 그게?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투표 결과를 놓고 그걸 보고 자기들이 예상이 안 맞으면 다 조작이라고 찍고 있어요. 그리고 이자들 다 예상 틀린, 공병원 난 방송 안 봐서 모르겠는데 자기 총선 주범은 맞죠. 가세현은 자기들 160석 장담했잖아요. 본인들이 160석 장담하다가 103석 나오니까 투표 결과 보고 안 맞으면 조작이라는 거예요. 왜? 본인들 면책하려고. 이런 선거 부정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보수에서 선거 부정이라고 했던 거는요, 대부분 전자개표인데, 전자개표에 대해서 사실 양심선언이 나왔었어요. 선관위 직원이. 그거 붙들고 간 겁니다. 근데 그 당시 2002년도부터 이제 이해창 씨가 노무현한테 진 다음에 재검표를 들어갔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이렇게 슈퍼챗 떨려고 떨어서까지 간 게 아니고 조용히 이해창 씨가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재검표 비용 5억 원 이해창 씨가 냈습니다. 딱 까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보수 쪽에서 전자개표 조작론이 나와도 당시 한나라당이 안 받아들인 거죠. 재검표까지 해봤는데. 그래도 지금 이 공병호나 가세현 따위들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 당시 전자개표 조작론이 훨씬 더 구체적이고 증거가 있었던 겁니다. 지금은 증거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예상하고 다르다, 조작이다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해창 씨가 재검표를 했듯이 지금 이번에 저 인천 동미출에 저 윤상현 당선된 지역구에서 더불당의 남영희가 뭐 170표밖에 차이 안 나가지고 재검표를 신청한다 그러잖아요. 원래 한 100표에서 한 1000표 사이로 차이 나면요 재검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100표 미만은 100% 하고 1000표 미만도 할 때가 있어요. 그냥 통상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검표 비용을 후보자가 내기 때문에 해줘요. 특히 대선은 이게 방대하지만은 총선은 그 지역구 하나는 별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자들 말한 대로 통계를 조작했다 이거야. 투표 결과 통계를 조작했다, 전산 조작을. 지금 얘들이 감히 투표함을 바꿔치겠다는 말은 못 하잖아요. 증거가 전혀 없고. 아니 그거는 미통당 참관인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투표함을 빼돌려요. 그러니까 그거는 못 하니까 이 결과를 보고 우리 예상하고 틀렸다, 조작이다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 투표함 바꿔치기가 안 된 이상 만약에 통계를 조작했다, 그것도 기술적으로 완전 불가능하지만은
조작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재검만 들어가면 바로 걸리는 거 아닙니까? 재검만 들어가면은. 윤상현이 170표 이겼어요, 지금. 근데 그게 전산 조작이고, 실제로는 윤상현이 1만 표 졌다. 그럼 재검표면 바로 걸리는데, 선관위 공무원들이 미치지 않고서야, 재검표가 그리고 희귀한 사례가 아니고, 박빙승문하면은 언제 어디서든 재검표가 들어올 수 있는데, 재검표 한 번 하면은 잡힐 수 있는 그런 조작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지금 박주신 문제하고 태블릿하고 지금 박주신 6년, 태블릿 4년이에요. 우리가 볼 때 박주신 것보다 태블릿은 정말 우리가 볼 땐 참 어설픈 조작인데도 이거 하는데 4년이고 저는 벌써 감옥 갔다 왔어요. 아니 조작을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재검표 한 방 들어가면 끝나는 조작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투표함을 조작했다는 증거를 가져오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예상한 통계하고 틀리다고 우기지 말고 투표함 바꿔치기를 하지 않고는 그런 선거 조작은 있을 수가 없죠. 재검하면 끝나는데. 87년도에 구로구청 투표소 가지고 김대중이 난리쳤잖아요. 저 조작이라고. 그거 투표함 보존시킨 다음에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으니까 김대중이 나중에 학자들이 문제 제기해가지고 20년 뒤에 깠는데 똑같았지 않습니까? 20년 뒤에. 88년 선거가 87년 선거가 구로구에서 투표 조작 그래가지고 문제가 돼가지고 20년 뒤에 까가지고 2016년도에 아무 문제 없다고 나왔어요. 투표함 조작이라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 당시 노태우 정부 전두환 때도 안 됐던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서 투표함 조작했다는 얘기는 지금 아무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거 없으면 접으라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은. 자, 그리고 이제 가세현이 얘기하는 조작은 뭐냐? 조작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제 또 슬슬 말을 이제 바꾸대요. 이제 슈퍼챗 털만큼 털었는지 이제 뒤로 빠지려 그러는지 이제 뭐 의견을 제기했을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는데 지금까지 가세현에서 얘기한 건 뭐냐면은 아까 제가 사전투표 설명드렸죠. 사전투표하고 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사전투표에 마포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마포에 사는 사람이 직장이 종로예요. 자, 그럼 마포에서 이제 금요일 날 출근을 합니다. 그럼 종로에 있는 직장 근처에도 투표소가 있겠죠. 그래서 종로에서 투표를 해버리면은 마포를 벗어났으니까 관외 투표가 되죠. 그리고 그거는 종로 투표소에서 우편으로 다시 마포에 붙여가지고 선거 당일날 개표하게 됩니다. 이게 관외 투표예요. 근데 종로에 출근을 했는데 퇴근을 해서 집이 있는 마포 근처 와서 투표를 했다. 그러면 그거는 마포 관내 투표죠. 그건 관내 투표가 됩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아까 제가 사전 투표하는 사람과 본 투표하는 사람들은 투표 성향이 크게 차이가 난다 그랬죠. 그리고 핸드폰 쓰는 사람과 유선 쓰는 사람도 성향이 큰 차이가 난다 그랬죠. 그러면 관내 투표하는 사람과 관외 투표하는 사람의 투표 성향의 차이가 나냐 안 나느냐. 그러니까 직장이 마포인데 집이 마포고 직장이 종로인데 종로에 가서 종로 직장 근처에서 투표하는 사람과 종로에서 다시 마포로 귀가해서 마포에서 투표하는 사람의 투표 성향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냐, 라이프 스타일의 차이가 있냐,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없죠. 그냥 상황 따라서 좀 일찍 나가서 마포에서 투표하고 종로 갈 수도 있고, 종로에 가가지고 종로에서 투표하고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종로에서 직장 마치고 들어와서 마포에 투표할 수도 있고, 이거는 그냥 실시간 상황 따라 변하는 거지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과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통계학적으로 관외 투표나 관내 투표나 똑같은 겁니다. 투표 성향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럼 관내나 관외나 한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율이 똑같다. 그게 바로 지금 얘기하는 관내와 관외의 여야 후보의 이 비율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건 단순한 산수가 되는 겁니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천 연수울에 민경욱하고 누구하고 누구 3명의 관내외 투표 비율이 똑같았다는 얘기는 연수울 안에서 관내나 관외나 한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율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관내에서 이제 연수울 관내에서 투표한 사전 투표한 사람들이 3명의 후보를 찍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지지율이 3대 2대 1 나온 거와 연수울에서 바깥에 나가서 찍은 사람들의 지지율도 똑같이 3대 2대 1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말고는 아무런 의미 주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관내와 관외에서 투표하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원래는 다 똑같아야 돼요. 원래 이론적으로는 다 똑같아야 돼요. 근데 왜 틀리냐? 오차 때문에 틀린 거죠. 오차 때문에 틀리는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같은 데가 많이 나왔냐? 자, 경희대 경영학과 이경전 교수 주장입니다. 사전투표가 너무 많이 나와서 표본이 클수록 오차가 줄잖아요. 막 한 지역구에 4만 표까지 쏟아 나왔어요. 그러니까 표본이 커지니까 오차가 줄어가지고 이론적으로는 다 같아야 될 게 많이 나온 것 뿐이다. 그래서 이경정 교수가 자기가 시뮬레이션 올려봤더니 70%의 지역구에서도 똑같을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100% 똑같아야 돼요. 오차를 줄인 거예요, 이게. 이게 왜 조작입니까? 이게 왜 조작이에요? 이것도 한번 답해보세요, 자신 있으면은. 그리고 투표를 조작을 하려면은, 아니, 관내하고 관외의 비율을 맞춰가지고, 다 똑같은데, 후보자마다. 자, 민경욱 10표를 얻든, 저 누구예요, 저쪽에. 더불당이 20표를 얻든, 관내, 관외 비율을 맞췄다 이거요. 그러면 20표, 10표가 똑같은데, 그걸 맞춰가지고 어떻게 조작을 하냔 말입니다. 조작을 하려면은 이쪽 후보에다가 10,000표를 더해주는 게 그게 중요한 거지. 나온 투표를 가지고 관내, 관외 비율을 맞추는 게 왜 조작이에요, 그게. 그렇게 조작해가지고 뭐 어디다 써먹으려고요. 박빙 지역구에다가 그냥 2만 표 집어넣어버려야죠. 그게 조작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이거는. 지금 이거하고 똑같이 이 얘기하는 게 서울, 경기, 인천이 사전투표의 여야 득표율이 뭐 66대 33이라는 거였나요? 똑같다. 서울, 경기, 인천의 사전투표의 여야 득표 비율이 63대 뭐 36? 똑같다. 조작이다. 왜 문제가 되죠, 그게? 아니, 서울, 경기, 인천이 지금까지 투표 성향이 비슷했습니까? 틀렸습니까? 서울에서 압승하고 경기에서 참패한 거 봤어요? 서울, 경기, 인천은 원래 비슷하잖아요, 다 늘. 아니, 만약에 서울하고 저기 대구하고 똑같았다. 이러면 문제가 되는데, 서울, 경기, 인천은 비슷했는데, 그게 비슷하게 나왔다. 이게 왜 문제가 되며, 또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서울, 경기, 인천을 맞췄을 때 무슨 이익이 있죠? 아니, 서울, 경기, 인천을 사전투표를 여야를 맞춰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냥 박빙 지역구에다가 쏟아붓는 게 그게 조작이지. 그럼 그 전체 득표수를 딱 맞춰가지고 이 지역구별로 또 어떻게 나눠주려고요, 그걸? 아니, 누가 조작을 그렇게 합니까? 당신부터 생각을 해보세요. 당신들이 투표 조작한다 할 때 뭐 가지고 가겠어요? 서울, 경기, 인천 그거 투표 비율을 맞춥니까? 지역구마다 다 분배해야 되는데? 조작한다 그러면은 서울, 경기, 인천에 박빙 딱 30곳 정해가지고 걷다가 10,000표씩 더 해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이상한 짓을 해요, 그거를? 아무 의미도 없는 거를. 관내 비율을 왜 맞추고, 사전투표의 여야 비율을 왜 맞춥니까? 그게 무슨 조작이에요, 그게. 이런 거를 다 미통당도 알고 있으니까 지금 안 하는 거예요, 더 얘기 안 하는 겁니다. 다 알고 있으니까. 다만 그냥 놔두는 거예요. 어차피 선거 면책하고 싶은데 이 슈퍼챗터들이 다 해주니까 그냥 놔두고 있는 겁니다, 그냥. 자, 지금 이 공병호도 가세연에 보세요. 참 이게 내가 어이가 없는데. 자, 프로듀스 101을 떠드는데 여기 투표함 있어요, 여기? 투표함 있어요? 투표함이 있기 때문에 이건 함부로 주장 못한단 말이에요. 제거하면 끝장나는데 여기 투표함 있냐고요, 프로듀스 101이. 이게 왜 나오냐고, 이게.
자, 그리고 정규재 대표가 사실은 지금 제가 한 얘기를 정규재 대표가 오전에 다 똑같이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 김세희라는 자가 의문제기 그 자체가 부끄러운 일인가요? 합리적인 의문이 아니라 통계와 투표 성향에 대한 무지의 소치로 하니까 부끄럽죠. 부끄러운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같이 보수라고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끄러워. 이거 갖고 좋다고 투표 조작이라고 내일 뭐 기자회견하고 뭐 고발하고 부끄러운 정도가 아니라니까 지금 이거.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통계는 과학인데 어떻게 의견이 달라요? 이거는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지. 내가 지금 관내 문제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지금 가세현은 관내 관내가 같기 때문에 조작이라 그랬는데, 통계적으로 관내와 관내는 같은 게 맞다는 제가 의견 냈으면 그걸 논파를 해야지, 슈퍼챗 다 털어먹고 다른 의견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왜? 슈퍼챗만 먹으면 되니까. 저나 정규재 같은 사람을 논파해가지고 진실을 밝힐 생각이 없는 거예요. 계속 가두리 갖다 놓고 개돼지들이 갖다 놓고 사육하면서 슈퍼챗만 뜯어먹으면 되니까, 저나 정규재 대표 같은 사람 붙었다가 깨지면 끝나니까 그거 하기 싫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런 자들이 어디 있어요, 이런 자들이. 선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12개 지역구가 선거 부정이 났으면 이게 선거 자체 부정하는 거지. 아니 하나만 부정돼도 부정하는 거지. 지역구 하나만 조작 나도 그건 문재인 탄핵이에요. 그렇게 슈퍼챗 다 해먹고 논쟁도 하기 싫고 선거를 부정하지 않는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대로 계속 개돼지 털어먹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합리적 의심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제가. 합리적 의심이 아니라 아주 무식의 소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박을 해야지. 가세현은 원래부터 논쟁을 피하기 위해 언급 자체를 대한민국 전체를 엄밀히 말하면 선거 부정이면 대한민국 전체를 없는 얘기를 해놓고 언급을 안 하겠다. 합리적 의심에 대해, 합리적 의심은 합리적으로 정규재를 깨야 되는 거예요. 정규재 대표도 합리적이 아니라 얘기하잖아요. 이런 자들에게 슈퍼챗 털리고 이런 자들 세뇌당해가지고 제 진실 카페에 들어오지 마세요. 당신들은 들어올 자격도 안 돼요. 제가 나중에 설명할 때 미디어치가 어느 정도 진실 갖고 써왔는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쓰레기들하고 비교가 안 돼요, 우리하고는. 제가 하나만 더. 자, 이 공병호가 또 이런 얘기를 하던데, 50대, 60대가 사전투표를 더 많이 했는데 50대, 60대가 보수를 심판하냐? 그러니까 이 자는 기초적인 선거 데이터도 공부 안 하는 자예요. 자, 지금 이번에 유권자 수 보세요. 유권자 수. 50대가 제일 많아요. 19.7%로. 근데 문제는 60대예요. 60대는 14.6%인데 지금 이 사전투표에서 얘기할 때는요, 60대, 70대를 합쳐서 얘기합니다. 60대 이상으로 묶어서 얘기해요. 70대는 12.7%예요. 그럼 60대, 70대가 얼마나 얘기예요, 이거에? 27.3%예요, 60대, 70대가. 그러니까 60대 이상이 27.4%예요, 유권자에. 그 다음이 50대가 19.7%고, 자, 20대 15%, 30대 15%예요. 유권자 수에서 비교가 되냐고요, 50대하고 60대 이상이. 2배가 많잖아요. 투표율 누가 높아요? 50대, 60대, 70대가 20, 30대보다 투표율 훨씬 높죠. 당연히 사전투표에서 5, 60대 이상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럼 이거는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고, 사전투표와 본투표에서의 5, 60대 이상의 비율을 봐야 돼요. 이건 선관위가 한 3개월 뒤 발표합니다. 제가 예측할 때는 사전투표에서 5, 60대 이상 비율이 본투표보다는 적었을 거예요. 본투표가 5, 60대, 70대가 훨씬 많았을 겁니다. 사전투표에 비해서. 근데 사전투표 내에서는 워낙에 유권자가 많고 투표율이 높으니까 20, 30대보다 많은 거죠, 당연히. 그리고 또 하나는 사전투표는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세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직장 개념이 더 중요하다니까요. 사전투표는 직장인들을 위한, 애초에 그 사전투표 제도의 취지를 보세요. 뭐 때문에 만들었는데. 직장인들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럼 직장인이 화이트 칼라고 블루 칼라밖에 더 있습니까? 자영업자 빼놓고. 사전투표 블루 칼라, 화이트 칼라가 하니까 당연히 높죠. 당연히. 문재인 쪽이.
그리고 5, 60대가 유권자가 많으니까 사전투표 내에서 다른 세대보다 많게 돼 있는 겁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 이자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이거. 이런 자는 유튜브 하면 안 돼요. 이런 자는. 자, 이게 이제 아는 사람끼리 알잖아요. 이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 가세현하고 공병호 다 거짓말하는 거 아니까 이제 슬슬 발 빼는 겁니다. 이제 자신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슬슬 발 빼면서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꽃입니다. 더욱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민주노총에 장악된 대한민국 언론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민주노총 언론 핑계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언론이 문제가 아니죠. 아니 그럼 미디어치가 민주노총 언론입니까? 펜앤마이크가 민주노총 언론입니까? 민주노총이 장악된 언론 현실이 아니라 본인들이 슈퍼챗 털려고 그리고 총선 참패의 주범인 거 면책하려고 거짓말하다 걸렸기 때문에 문제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돼요? 정규제 당신 논리 틀렸다. 이거다. 이렇게 해야 되죠. 원래 정상적이면. 의혹을 밝겠다. 철저한 검증한다는 사람이 반박을 했는데 도망다녀요. 이래가지고 선거 부정 밝히겠습니까? 이런 자세로? 밝힐 의지가 없다고 지금 글을 막 써대고 있잖아요. 밝힐 의지가 없다고. 그게 아니면은 미통당 쳐들어가서 거기서 단식을 하든지 재검표하자고. 당연히 안 하죠. 재검표하는 순간에 이제 조작 가로세로와 공병호의 조작이 다 드러나니까 재검표하면은 그거 절대 안 하죠. 아마 이렇게 슈퍼챗 털고요. 이제 미통당한테는 제발 재검표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겁니다. 아마.